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방송이 좀 늦었는데요. 방송하다가 기침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슬라 이럴 때 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장투일기, 단타로 월급 벌기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것이고 오미크론에도 잘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테슬라 반등의 두 가지 시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장기 목표가와 단기 목표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뭐 6% 넘게 빠졌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주가를 잘 직시한다고 하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보기 싫죠. 이 숫자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가를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싼지 비싼지 항상 잘 따져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 가격이 제가 1000불 정도 마지노선 제시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이 추매를 했습니다.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14주를 샀습니다. 1015불에 이렇게 14주를 샀는데, 자, 10주는 단타 매수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4주는 장투 일기용 매수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일단 장투용부터 보시면은 장투용이 제가 2주를 1081불에 샀었죠. 자, 그리고 4주를 이번 밤에, 간밤에 1015불에 4주를 추가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수익률이 23%까지 내려왔어요. 한때는 60%가 넘었었는데 1200불이 넘었을 땐 어찌됐건 지금 이 정도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추매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투자 원칙이 쌀 때 많이 사기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네 주를 추매를 했다. 장기 투자 이거는 제가 팔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 93주는 제가 팔지 않는 주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로 월급 벌기로 11월 달에 한 21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12월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새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크게 좀 보시면은 1015불에 10주를 제가 단타로 월급 벌기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961불에 또 10주, 863불에 10주 이렇게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15불은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됐겠죠? 매수가 됐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 10주 이렇게 매수가 됐습니다. 1015불에. 그래서 1117불, 자, 1015불에 10% 상승한 가격이죠. 1117불에 10주 예약 매도를 지금 걸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만약 또 변동성이 크게 나와가지고 1117불에 10주가 매도가 되면 저는 이제 12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벌게 되는 것이죠. 11월 달에 210만 원 벌었으니까 또 12월 달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너스가 이제 발생하면은 연말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 블로그에다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2월 3일자죠. 그래서 간밤에 큰 하락 6% 넘는 테슬라 주가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업데이트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주 단타 매수 완료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매수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저의 MTS 창을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료사항 세 번째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1117부에 10주 설정 완료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도가 되면 예상 수익액은 이번 달에 120만 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나스닥이죠. 테슬라는 나스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체계적인 위험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이 없다면 저는 이제 1000불에서 지금의 가격에서 좀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불에서 1200불 사이의 박스권을 자, 이번 달에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큰 하락 조정이 있다면 크게는 850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속해서 오미크론이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왜 유독 미국장에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간 미국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이나
뭐 한국 증시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되게 미국 증시만 되게 뭐 군계 일학으로 계속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은 기술주,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랑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려갔겠죠. 자, 뭐 전문가들 기자들은 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 미국에서 좀 실망스러운 일자리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뭐 전망치는 57만 3천 개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21만 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일자리 개수가. 그래서 뭐 좀 이런 하락의 이유를 이런 걸로 달고 있는데 뭐 꼭 이렇다고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잘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오미크론이 그렇게 크게 제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미크론에도 잘 나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주면 모두가 다 내려야겠죠. 근데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지수는 지금 이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예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내리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10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11월부터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거는 중국 차트입니다. 이거는 자, 중국의 나스닥, 중국의 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천 일봉 차트를 보시면 11월부터 계속 쭉 오르고 있죠. 네, 상해 차트도 심천보다는 덜하지만 상해 종합지수도 이렇게 잘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강력한 뭐 글로벌 증시의 하향 원인이라면 다 같이 하락해야겠죠. 근데 어쩌습니까?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자, 오미크론 변이가 당연히 많이 나면 제일 많이 나는 곳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미크론 때문에 뭐 증시에 무조건 악영향이다,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다 이게 수급의 논리입니다. 수급의 논리.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에 돈이 많이 투입됐다는 거죠. 그죠? 많은 매수세가 있었으니까 지수가 잘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빠졌다는 거죠. 이 빠진 매수세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글로벌 증시 자금 흐름이 이런 중국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빠질 때 이런 중국 증시는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은 항상 뭔가 저평가된 영역들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오미크론 같은 걸로 선전을 하는 것이죠.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다. 자, 그럼에도 이게 빠지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썩하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하나의 뭔가 불안감 분위기 조성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에만 집중하시고 우직하게 모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에 제가 테슬라 주가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자, 테슬라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자, 이 블로그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반등의 시점으로 제가 900불 때 전후를 제시를 했고요. 자, 오미크론 같은 게 정말로 더 큰 이슈화가 돼가지고 강력한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다면 800불 초반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이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선은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선이 까만 검정색 실선은 테슬라의 주가예요. 그래서 이 실선이 한마디로 테슬라 주가의 어,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선이. 그래서 이 점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제가 이 점선이 지금 이 잭스닷컴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포워드 EPS죠. 하지만 저는 2022년 포워드 EPS를 2022년 말에 최소한 10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새로 그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 하락한다. 그러니까 올해 한 뭐 4, 5월 달이죠. 4, 5월 달, 3, 4, 5월 달에 이렇게 수직 하강할 때처럼 이렇게 수직 하강한다 하면은 자, 만나는 시점이 약 900불대이다라는 거죠. 900에서 한 85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큰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800 한 50불, 800불, 800에서 900불 사이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항상 보수적으로 좀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쌀 때 좀 많이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점은 약 900불대인데 800불대까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시점 정리하자면은, 자, 지금은 1000불도 제가 일단 1차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매수를 했죠. 14주를 샀죠. 14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900불 때도 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 자금 흐름이 중국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 이 추세, 이 트렌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 하면은 나스닥이 좀 더 빠질 수 있고, 뭐 중국 증시가 더 잘 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도 이렇게 충분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미국 나스닥에 속한 테슬라 주가도 800불대 초반까지도 하락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800불대 초반까지도 한번 좀 열어두고 좀 현금을 좀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건 지금 1000불에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뭐 12월 9일에 뭔가 빵 이슈가 터져버리면, 자, 분할 가능성이 가장 지금 높아 보이는데, 최근에 나왔던 사이버 트럭에 관한 이슈, 사이버 트럭이 뭐 내년 1분기에 바로 생산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거의 기가 텍사스가 지금 돌아갈 예정이죠. 그 공장이 오퍼레이션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우리 사이버 트럭 바로 시작에 들어가겠다. 생산에 들어가겠다 해버리면, 자, 주가가 또 수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 때 한번 매수를 하시고 900불 때는 더 많이 매수하시고, 그래도 현금을 좀 남겨놓고 800불 초반까지도, 왜냐 체계적 이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글로벌 자금 흐름이 좀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미국에서 돈이 더 빠지면은 자, 테슬라도 800불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아래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계속 사 모아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테슬라의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인해서, 자, 저의 타겟 프라이스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 판매만으로도 자, 2700불까지는 테슬라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고, 자, FSD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가치가 이제 완벽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자, 16,900불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진 몬스터 2,500불, 게리 블랙 1,400불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2030년에 1000만 대 차량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대 차량을 팔았을 때, 자, 목표가가 27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수익이 한 100조 원 정도 나는 겁니다. 1000만 대를 팔게 되면. 그러면 멀티플을 PER을 30배를 적용하면은 3000조 원이 되는 거죠. 시총이 3000조 원이면은 지금이 1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배죠, 3배. 3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한 2,700불에서 3,000불 정도가 되겠죠. 뭐 그 정도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래도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2천만 대. 자, 글로벌 차량 판매량의 마켓 쉐어 한 20% 넘게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제 1년에 차가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2천만 대면 약 한 20%에서 25% 수준이겠죠. 자, 그 정도 뭐 마켓 쉐어를 가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테슬라가 워낙 지금 전기차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5,400불이 되겠다는 거고, 자, FSD 가치는 제가 많이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테슬라 20배 상승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제 유튜브 첫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죠. 자, 전체 글로벌에는 차량 대수가 15억 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자,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3분의 1만 테슬라가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심어 놓게 되면은 뭐 그러면 한 5억 대 수준이겠죠. 5억 대만으로도 뭐 테슬라가 자, 점유율을 가져간다. 그 자율주행의 시스템에,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가치만을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연간 수익이 60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00조 원이면은 자, 빅테크 기업 멀티플이 30배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뭐 애플 같은 기업들 좀 완숙한 빅테크 기업 멀티플이 대체적으로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럼 600조 곱하기 30배 하면은 1경 8천조 원이 나와서 테슬라의 시총이 1경 8천조 원이 되면 주가는 약 한 17,000불, 16,900불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7배네요. 그죠? 지금 주가가 1000불이니까 한 17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테슬라 주가가 빠지든 말든 저는 저의 원칙대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있다면 저의 두 번째 쌀 때 많이 사기 원칙이죠. 그걸로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고 또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것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테슬라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자, 저의 아트라운 TV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자, 이런 큰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싸지면 더 많이 모아가는 쪽으로 자, 계속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테슬라 장투일기 이런 장투일기의 매매도 따라해 보시고 단타라 월급 벌기도 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량이랑 뭐 이런 비중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의 자, 자금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래요. 자, 자금이 좀 많으시다, 시드머니가 많으시다 하면은 저보다 수량을 늘려서 이렇게 분할 매수 장기 투자 하셔도 되고 단타로 월급 벌기 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시드가 적다,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하면은 이, 이 주식의 수량을 줄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가치가 아주 좋다고 했죠.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자, FSD 자율주행도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치는 변한 게 없으니까 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감기에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요. 오늘 기침을 좀 많이 하면서 찍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